안녕하세요. 저는 상처와 흉터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강수 성형외과 이정환 원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라고 하면 미용 수술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작은 상처부터 심한 찰과상과 찢어진 상처, 그리고 화상까지 폭넓게 치료하고 있는 한강수 성형외과에 대해 더욱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유튜브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상처 치료하는 성형외과, 한강수 성형외과의 화상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치료를 받은 환자분이 아니시면 성형외과에서 화상 치료한다는 것을 바로 떠올리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상을 입으면 피부과에서 치료받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화상은 치료하는 진료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는 당뇨발이나 뼈가 노출된 상처 등 치료가 어려운 상처를 치료하는 진료과입니다. 즉 성형외과는 상처를 연구하는 학문인 것이죠. 그리고 몇몇 성형외과는 손가락 절단이나 화상, 당뇨발과 같이 특정 질환 치료에 특화된 병원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화상 전문 병원에서 성형외과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면서 많은 수의 화상 환자를 치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형외과의 상처 치료하는 지식을 화상에 적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체득하였고, 전문의가 된 이후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다양한 신약을 접하게 되면서 지금의 한강수 성형외과 화상치료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화상이란 열에 의해 피부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피부 손상 정도와 깊이에 따라 1도, 2도, 3도로 구분합니다. 1도 화상은 표피만 살짝 손상된 가벼운 화상이며 일광 화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도 화상은 피부의 진피층이 손상된 화상으로 화상 물집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진피 손상 정도에 따라 표재성 2도 화상과 심재성 2도 화상으로 나뉘어지고, 표재성 2도 화상은 대부분 드레싱으로 잘 치료되지만 심재성 2도 화상은 3도 화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 시 주의해야 합니다. 3도 화상은 괴사된 피부인 가피 조직이 관찰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피부 아래쪽에 지방층, 근육층, 뼈나 인대까지 손상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치료 후에 흉터나 변형이 발생합니다. 화상은 치료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흉터가 많이 남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부정적인 이미지에 비해 화상의 특징이나 치료 방법에 관련된 실제로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화상의 특징은 화상의 진행성입니다. 즉,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화상이 점점 깊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런 화상의 진행성을 잭슨 화상 모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열 에너지의 손상을 입으면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중앙에 위치한 비가역적 손상 부분인 존 오브 코아귤레이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며 회복되는 가역적 손상 부위인 존 오브 하이퍼레미아, 두 구역의 중앙에 위치하며 치료에 따라 괴사가 되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도 하는 존 오브 스테시스, 세 개의 구역입니다. 존 오브 스테시스의 존재를 간과하고 처음 체크한 상태를 기반으로 치료를 반복하다 보면 화상이 깊어져서 수술해야 되는 화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는 화상이 초기 처치가 부족하여 수술을 해야 하는 화상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화상이 더 진행돼 깊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화상 치료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치료 방법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상처 치료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처가 생기면 4단계를 거쳐서 치료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상처 치료의 4단계는 출혈기, 염증기, 증식기, 리모델링기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른 상처는 상처 치료 단계, 상처 상태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상은 화상 연고를 발라서 치료한다는 인식이 남아있으며
실제로 화상 연고만 바르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습적인 화상 처치로 인해 화상은 치료가 어렵고 흉터가 많이 남는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 화상을 입으면 자결감과 함께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화상 부위를 식히는 진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화상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흐르는 물에 20분간 식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화상 응급처치 방법은 Cool Running Water for 20minutes의 약자를 따서 CRW20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추천되는 화상 응급처치 방법이며 저도 이와 관련해 2021년 대한화상학회에 화상 응급처치 관련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CRW20은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쉬운데요. 많은 연구에서 상처 치료 기간을 줄이고 화상으로 인한 수술수를 감소시키고 흉터까지 완화시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CRW20을 단순한 화상 응급처치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화상 치료라고 말씀드립니다. 화상을 입으시면 병원에 빨리 내원하려고 서둘르시기보다는 흐르는 물에 20분간 화상 부위를 식혀주세요. 바로 수돗물을 틀거나 가까이에 있는 생수통에 물이라도 부어서 화상 부위를 식혀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상 응급처치로 얼음 찜질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음은 화상 부위의 온도를 빠르게 식혀주고 통증도 줄여주고 실제로 물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하기 때문에 화상 응급처치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얼음은 화상 부위에 직접적으로 장시간 접촉하면 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화상 물집이 벗겨져 손상된 피부가 노출된 상태라면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얼음은 장시간 사용하거나 상처에 바로 접촉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수분밴드 사용에 대한 주의입니다. 상처 치료에 흔히 사용하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수분밴드는 피부 밀착력이 강해서 제거 시 화상 물집도 함께 벗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밴드 교체 시 화상 초기에 화상 물집이 벗겨지게 되면 속살이 노출되면서 통증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진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상처 부위에 진물이 모여 눅눅한 환경이 유지되고 밀폐된 상태로 인해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요법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많이 없으시지만 된장을 바르시거나 소주를 붓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치료는 화상 치료에 이점이 없고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단계별 화상치료는 단순히 화상연고를 바르고 드레싱 폼을 붙이는 화상치료가 아니라 상처치료 단계에 맞게 그리고 화상 상처의 상태에 맞게 화상치료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응급처치 후 병원에 내원하시면 쿨링 드레싱 제품을 이용해 잔존열을 식히는 진종치료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잔존열로 인한 화상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상 2일째부터는 상처 전반에 염증이 발생하는 염증기가 시작됩니다. 염증은 앞에서 설명드린 조노브스테시스의 살아있는 피부 조직을 괴사시키는 주요 악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초기에는 염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집중해서 시행합니다. 드레싱은 은이 들어간 제품을 이용하여 함염증 치료를 하고 주사와 약으로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상처 후 상태가 좋지 않다면 피부를 재생시키면서 항염증 효과가 증명된 치료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염증기가 지나고 나면 세포가 활발하게 증식되면서 상처가 치료되는 증식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진물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배양된 각질세포, 콜라겐, 양막, 히알루론산 등의 피부를 재생시키는 약을 이용하여 상처 치료의 속도를 높입니다. 염증기와 증식기의 치료기간을 줄이면 전체적인 화상 치료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치료기간이 줄어든 만큼 화상 흉터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일하는 병원에는 가장 좋은 흉터 치료는 상처 치료를 잘 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한강수 성형외과의 화상 치료 시스템은
환자분들의 고통과 치료 기간을 줄이는 것을 화상 치료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화상 치료에서 드레싱은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으로 화상 드레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 SCI 저널인 번스에 실린 2019년의 논문을 보면 환자와 치료자가 생각하는 좋은 화상 드레싱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환자와 의료진 모두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염증에 강하며 진물을 잘 흡수하면서 치료 시 제거가 잘 되는 부드러운 드레싱 제품을 이상적인 드레싱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저 또한 연구 결과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화상은 손상된 피부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드레싱 제품이 피부에 달라붙거나 잘 제거되지 않으면 처음 치료의 시작 단계부터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를 2-3주간 받는다고 하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화상 치료에 사용하는 드레싱 제품은 피부에 밀착되지 않고 제거가 용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염증과 감염에 강한 드레싱입니다. 염증이나 감염은 모든 상처 치료에서 중요한 문제지만 화상 치료에서 조금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화상은 초기 염증이 지속되면 상처가 악화되면서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상 드레싱 제품은 단순한 꺼즈보다 염증과 감염에 강한 제품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상적인 드레싱의 요건은 진물을 잘 흡수하는 것입니다. 진물이 잘 흡수되지 않으면 상처 위에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두꺼운 이물질 막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바이오필름의 하부 공간은 감염균이 자랄 수 있는 공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여 감염이 발생하고 상처 치료가 지연되게 됩니다. 그리고 진물을 잘 흡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흡수한 진물을 잘 증발시키는 것입니다. 드레싱 제품이 흡수한 진물을 과도하게 머금고 있으면 습용 드레싱의 범위를 벗어나 상처를 눅눅하게 만들어 상처 치료 속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상을 입으신 후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피부의 손상 정도가 심하고 범위가 넓은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재성 이도 화상이 깊은 화상의 기준이 되고 성인 손바닥 크기 이상의 화상이 2에서 3주간 치료되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신재성 이도 화상보다 더 깊은 3도 화상의 경우에는 괴사된 피부인 가피 조직이 관찰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초기부터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예전보다 화상 수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신재성 이도 화상의 경우는 상처가 깊고 넓은 경우에도 피부를 재생시키는 신약으로 치료하여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화상 치료비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경증 질환인 감기나 장염과 같은 질환보다는 기본 치료비 자체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화상은 여러 가지 드레싱 제품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10일에서 2주 정도 되는 치료 기간 동안 반복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화상 치료와 화상 흉터의 연관성입니다. 화상 흉터는 한번 생기면 치료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한 화상 흉터가 남아서 흉터 치료를 길게 하다 보면 더 많은 추가적인 치료 기간과 치료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장의 치료비가 비싸다고 화상 연고만 바르고 거즈를 덮어주는 치료법보다는 상태에 맞는 적극적인 화상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상 치료 후 흉터 관리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흉터 관리와 흉터 치료에 관한 내용은 설명드릴 부분이 많아서 다음번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화상 흉터 관리 원칙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 흉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보습과 자외선 차단입니다. 보습제와 흉터 연고를 발라서 흉터를 촉촉하게 관리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바르시거나 옷으로 가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관리 방법으로 꾸준히 화상 흉터를 관리하시면 두세 달 후에는 흉터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흉터 관리에도 흉터가 악화된다면 흉터 연고를 두세 가지 겹바르는 것보다는 치료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흉터 레이저 치료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흉터가 심해서 운동장애나 모양 변형이 심하다면 화상 흉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화상 치료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통증은 줄이고 흉터는 최소화하는 단계별 화상 치료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실 화상은 치료하는 진료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는 당뇨말이나 뼈가 노출된 상처 등 치료가 어려운 상처를 치료하는 진료과입니다. 즉 성형외과는 상처를 연구하는 학문인 것이죠. 저는 CRW20을 단순한 화상 응급처치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화상 치료라고 말씀드립니다. 화상을 입으시면 병원에 빨리 내원하려고 서둘르시기보다는 흐르는 물에 20분간 화상 부위를 식혀주세요. 바로 수돗물을 틀거나 가까이에 있는 생수통에 물이라도 부어서 화상 부위를 식혀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증기와 증식기의 치료기간을 줄이면 전체적인 화상 치료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치료기간이 줄어든 만큼 화상 흉터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일하는 병원에는 가장 좋은 흉터 치료는 상처 치료를 잘 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한강수 성형외과의 화상 치료 시스템은 환자분들의 고통과 치료 기간을 줄이는 것을 화상 치료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화상 치료 후 흉터 관리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화상 흉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보습과 자외선 차단입니다. 보습제와 흉터 연고를 발라서 흉터를 촉촉하게 관리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바르시거나 옷으로 가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관리 방법으로 꾸준히 화상 흉터를 관리하시면 두세 달 후에는 흉터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화상 치료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시간을 마련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흉터 치료에 대해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흉터 치료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치료 또한 없습니다. 당장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받으신다면 원하시는 결과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바로 그리고 꾸준하게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처와 흉터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강수 성형외과 이정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